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네. 지금 시장에서 물가 완화와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 눈에 띄는데, 연준에 맞서고 있는 월가다, 연준에 맞서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간밤 민주식의 강세도 돋보였는데요. 시장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그런 헤드라인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월가가 연준에 맞선다라는 건데, 연준은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연준과 월가는 보는 시각이 다르죠. 오히려 그 월가가 연준에 대해서 맞선다라는 것은, 월가가 연준과 싸우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다릅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월가를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거대하고요. 월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준과 좀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좀 애처롭게까지 하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의 목표는 시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특히 이제 미국 경제에 있어서 물가 안정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 물가 안정의 작은 부분들이 자산 시장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신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준과 한번 우리가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라고 이제 그 의기투합돼서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꿈쩍도 않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마동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들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CPI 완화 기대감으로 좀 상승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대 중반 정도로 CPI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확인했을 때 7%대에서 이제 6%대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제 9%대에서 6%대까지 낮아지게 된다라면 약 30% 정도 낮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신호로 무조건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물가가 6%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냐라고 봤을 때 9%대 물가 상승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발작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6% 정도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나왔었던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후가 떠오릅니다. 아직도 우리 마당에는 약 6개의 폭탄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월가에서는 연준은 2개의 폭탄이 터질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경계감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 전에 9개의 폭탄이 떨어지다가 이제 6개의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6개의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번에 그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게 연준의 시각이죠. 여전히 물가는 높다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올해 전망 리포트 중에 작년에 연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준은 지금 자신들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시장에 그것을 확실히 알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고 연준의 스탠스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반성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이 소폭 올랐다 하더라도 1% 남짓 오른 거죠. 빠진 것에 비해서 1% 남짓이면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벌써 언론들은 이제 6%대의 물가 상승률이면 연준의 기조가 꺾일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일부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CPI의 지금 이제 트렌드는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속도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CPI가 한 6.5, 그러면 1월 달, 2월 달에도 이게 좀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서비스업 지수를 건드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속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도 우리가 향후 관심사죠. 12월 하나만 가지고 연준이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연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
두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미워 보인다라는 거죠. 미워 보인다라는 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미워 보이는 마음이 단순하게 상대방이 한번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해서 그게 풀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그 친절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사람과 내가 화해의 모드로 접어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준의 스탠스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연준은 화가 난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즉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말 1월 초에 FOMC 회의가 열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 날 저녁 때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2월 1일 날 발표되는 25bp는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연준은 이미 발표했고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올해 75bp에서 100bp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준이 2월 1일 날 50bp 해버리면 룸 자체가 그렇게 넓어지지 않은 거예요. 연준은 일단 최대한 100bp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25bp씩 차근차근 갈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50bp냐, 25bp냐의 논쟁은 올해는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5bp씩 간다라는 거죠. 서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저께 나온 연준위원회 발언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피봇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당분간 미국의 고금리, 높은 수준의 금리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더 많은 신호들을 연준은 볼 겁니다. 12월 달에 CPI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호들을 볼 것이고요. 그 신호에 따라서 연준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및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은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빠졌다라는 인식이죠. 더 이상 빠지긴 힘들다라는 구간까지 진입했다라는 인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이 빠졌다와 올라간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들어왔고 이 폭은 변동성이 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밈 주식 같은 경우 일부 종목 같은 경우 거의 40% 넘게 하루 만에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것은 매물대가 잠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이 주식의 펀드멘탈이 계속된다라든지 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기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항공주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공항을 열었다 닫았다 이 상황만 가지고도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취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장에서 밈 주식의 강세 현상은 뉴스에 민감하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특히 수급적으로 좀 취약할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으로 또 올라가는 그 폭 자체도 단기간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현상들도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어떤 추세 상승으로 변화하는 그 시초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연준의 금리 정책인데요. 지금 피봇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구간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구간까지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연준이 보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임금이나 근원 서비스 물가, 연준이 이런 것들 보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금리 인상 자제를 위해서 앞으로 연준이 뭘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승진을 하려면 승진 점수라는 게 있죠. 한 가지 엄청나게 일을 잘해가지고 특진을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경우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점수라는 게 있죠. 일 처리를 잘했다라든지 아니면 자격 시험을 합격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1점, 2점 정도 쌓여서 최소한 10점 이상 정도가 돼야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연준도 지금 CPI가 떨어졌다, 플러스 1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올랐다,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을 겁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고요. 그런 데이터 속에는 주택지수가 떨어졌다, 플러스 1점. 갑자기 유가가 올랐다,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표를 만들어가는 이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결정은 근거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CPI가 6.5가 나왔다라고 해서 제 생각이 쉽게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준 위원이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일단 금리를 안 올리는 거하고 피봇을 바라보는 거하고 또 시각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미국의 역사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피봇이 나타나는 평균 기간이 무려 11개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최소한 지금 100bp까지 금리 인상을 하려면 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금리 인상이 멈추고 피봇이 나올 때까지 11개월이 걸린다면 빨라야 2024년 봄이나 되겠죠.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예견한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야, 이 정도면 내리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내피셜 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논리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다 틀렸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근거를 내 생각을 제시하려면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리를 제시해야죠. 자, 이 정도면 금리를 내릴 것이야. 그건 감이죠. 논리가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방송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고 틀릴 수의 문제는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신다라면 보다 시장을 정확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단순하게 뭐 골드락스 간다 가면 좋겠지만 연준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좀 신중하게 이런 흐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응할 때 단기적인 매매에 좀 더 치중해보자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 전략 궁금하고요. 놓쳐서 안 될 마켓 시그널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다들 이구동성으로 시장이 지금 정확히 뚫고 간다라고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라든지 일단 대형주들이 지수를 이끌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힘들이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이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렵죠. 미국 같은 경우 1%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CPI가 6.5가 아니라 6.8, 6.9가 나와버리면 시장 또 긴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오늘 베팅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딱 지금 지수대에서 이동평균선이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주려면 강력한 거래량이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그나마 시장은 버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들의 수급이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시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들의 생각을 읽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펀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트렌드를 잡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루하루 이들의 지금 생각을 읽어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후행적이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명확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적극적으로 매매할 종목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라라고 얘기는 말은 쉽죠. 근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전략입니다. 단지 이럴 때 지금 더군다나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어제처럼 무상증 대테마인 MD스테크처럼 매매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전략은 스윙 전략입니다. 스윙 전략은 뭐냐면 데이 트레이딩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과 짧은 매매는 하루 이틀 만에 매매를 종결하는 거지만 스윙 트레이딩은 3, 4일에서 길게는 1, 2주까지 매매를 끌고 가는 거죠. 하루하루 2, 3%씩 올라가는 종목, 1, 2%씩 올라가는 종목.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추세상 이 흐름이 1, 2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종목, LG화학, 하나솔루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한 일주일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익이 쌓인다라는 개념이죠. 이러한 스윙 전략이
지금 나름대로 그 빛을 발할 때라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매매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시장을 아웃퍼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략이, 그러니까 전략에 따라서 시장을 아웃퍼폼할 때가 있고 언더퍼폼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데이 트레이딩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윙 전략을 통한 중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그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부 정책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하단과 또 종목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어제 나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신재생과 원정 쪽의 그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또 이 정책이 또 발표가 되면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도 좀 바닥권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정책주에 대한 매매도 어렵다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책이라는 게 좀 중장기적이죠. 당장 이제 정부가 우리가 다양한 전력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본 계획이잖아요. 기본 계획을 발표되고 나면 각 부처에서 이제 세부 계획이 나올 겁니다. 세부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회 벽을 넘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각 기업들에게 발주를 주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세부 계획에 나와서 예산이 잡히고 국회를 넘어서서 각 기업들의 발주가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한 한 1, 2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리백 가입하면서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원이 빨리 필요한 상황들인데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어제 좀 강세 보였기 때문에 바닥 확인했는지도 또 확인할 겸 질문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켓 시그널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이었습니다.